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바른정당이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서로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손학규 나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학규는 나 갈 데 없어 못 나가 계속 버틸 거야 나 2, 3중대가 좋아 이러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두 손학규는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의 이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시대 그전에 끝났지만 이제 손학규의 정치적 미래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바른정당이 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다고 하네요. 예. 그동안 뭐 우리 신의 한수에서도 이 바른미래당에 관련 그 내부 움직임 같은 거를 많이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신의 한수에서 우리가 이 방송한 내용대로 역시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그렇죠. 이 결론은 지금 방금 우리 이 정리해 말씀해 주신 대로 손학규 대표가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사퇴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사퇴하냐? 사퇴 못한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목소리로 부딪히는 건데요. 예. 이제 정당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 갈라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네. 모든 건건이 전부 손학규 대표하고 부딪혀요. 아하. 예를 들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했잖아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무효다 이거 임명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바로 어제 그랬잖아요. 이 수구 개파 패권주의 이거는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 네. 내가 왜 이런 걸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보러 나가라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오신환 대표가 그게 바로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최고위원들은 이번에 오신환 대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거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딱 캐치프레이즈로 내고 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에 동조하는 의원이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많은 의원들이 네. 오신환 대표를 뽑아줬다 이거죠. 네. 이렇다고 본다면 당론이 결정된 건데 왜 안 나오고 버티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아니에요.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은 장유유서 어른 하면 뭐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사실 정치 경륜으로 따지면 엄청 아주 대단한 분인데 나이도 많고 나이 많은 앞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게 어른 아래 어른과 애들 대한민국의 이게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이게 없어진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나가야죠. 예? 나갈 사람 아니 지금 추석 때까지 10% 안 되면 나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5%가 지금 몇 년 때 5%라고 했는데 이게 추석 때까지 10%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10%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떨어지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또 정치적으로 이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바른미래당 와가지고 그 쌓아놨던 크레딧이 다 나가 떨어지는 판국인데 꼭 끝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은 얘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래도 사회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체면과 위상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국민 일각에서 손 대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실망을 또 안 꺾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바른정당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는 안에 생각이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남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손학규가 이걸 이용해서 민주당과 딜을 하고 문재인과 딜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살려서 이중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중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중대가 무너진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큰 타격이 될 거거든요. 내년 총선이 분명히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유리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견뎌서 내년 총선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어갈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건 바른정당의 폭망은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망 이렇게 함께 봐도 되는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목표가 뭐냐면 예. 어쨌든 민주당 이중대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내년도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래도 바른미래당의 지분을 활용해서 지금 어쨌든 교섭단체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요거라도 좀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큰 틀에서 가다 보면 손학규 대표가 배지라도 하나 달고 국회에 가서 이 민주당하고 같이 자유한국당
비판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자기 보이스도 올라가고 또 거기서 잘만 하면 이 손학규 대표는 누가 보든지 옛날에 이 대권 꿈에 꿔가지고 대권 안 되니까 이 당 저 당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꾸고 있는 대권 꿈, 뭐 제7공화국 만들겠다고 꿈을 꿨나 봐요. 예, 예. 그 제7공화국 이번에 저 이 최고위에서 나왔어요. 무슨 제7공화국 꿈꾸냐? 그건 저 대표 꿈이지 우리 당 꿈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럼 제7공화국 꿈까지 꾼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7공화국 꿈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네. 손학규가 민주당에 도움을 주고 이낙연을 세워서 이낙연을 대통령을 만들고 자기는 총리라도 해보겠다라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날벼락이니까 내년 총선에서 살기 위해서는 호남으로 갈 사람은 호남으로 가고 민평당으로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은 빨리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손학규는 어떻게든 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론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여론이 제일 큰 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전에 이제 국민의당 계열이 있잖아요. 예. 국민의당 계열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전부 호남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호남은 다 민주당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의식해 갖고는 바른미래당에 살 공간이 정치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 이 국민의당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전에 있었던 호남 쪽 간판을 달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예.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손학규가 결국 유승민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저 유승민 아니라 저 안철수 계열의 지지를 받아갖고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철수가 전에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그 지지 기반으로 당을 이끌고 왔는데 네. 이제 그 지지 기반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축은 무너진 것이고 또 한 축은 이게 패스트 트랙을 타가지고 그 지분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패스트 트랙은 오신환 원내대표 되자마자 나 패스트 트랙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볼 적에는 야 이거 안철수계 지지도 못 받지. 이제 유승민계에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을 잃은 것이죠. 갈 곳을 잃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인간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이 고비를 제가 보기에는 점잖게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패스트 트랙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이 도와줘야지만이 지금 특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공수처법, 선거법 이게 다 통과될 텐데 바른정당이 이 상황이 됐으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띄운 이 여러 가지 법안들, 악법들도 통과되기 어려워지고 손학규는 손학규대로 위치가 좁아들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영향이 갈 건데 중요한 건 이낙연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예. 띄워주는 세력이 있어야 뭔가 될 텐데 내년 총선도 문제지만 대선에도 바른정당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회 중에 최고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통과시킨 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에서 태워진 그 법안들이 예. 그야말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정권 20년, 100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드는 거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오신환 대표가 무조건 하고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처음부터 반대한 지론을 원내대표가 돼서도 바꾸지 않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밝혔어요. 예.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아무리 제3당이지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오신환 대표가 만약에 다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패스트트랙 태운 법안 통과될 것 같아. 이런 만약에 번복을 한다면 오신환 원내대표의 정치인 앞길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신환 그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이 성향을 보면 그렇게 경솔하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민주당에도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하게 불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힘 빠지면 바른미래당 당연히 힘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중주에 몰렸으니까 뭐 사실 이 상황이 되면 쪽팔려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굴 다 팔렸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된다면 뭐 나가지 않는다면 더 혼란이 있겠지만 나가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를 꾸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 비대위 체제에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또 앉히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과의 공조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만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바른정당은 쪼개지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를 간다 하더라도 우선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안철수 계열이 힘을 받는 상황이 아니고 유승민 계열이
힘을 받는 상황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유승민 계열 쪽에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비대위가 오더라도 손학규 대표의 입지가 살아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추석 때까지 10%가 안 되면 그 정말 저는 여기서 내기 할 수 있어요. 10%가 됐지 않냐, 추석 전까지. 저도 내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년이나 2년 같으면 저 뭐 내기 못 할 수도 있는데 예. 추석이 가을인데 지금 뭐 5월 벌써 중순이잖아요. 대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달 사이에 국민 전체 여론 지지율이 5% 올라간다? 이거는 기적 이상이에요. 기적 그렇죠. 이상.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없고 그냥 본인이 벌써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눈으로 확인돼갖고 이거 봐라. 10% 안 됐잖아. 내려와. 그러면요. 정말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을 남겨놓고 지금 필사 즉 생이고 필생 즉 사라고잖아요. 예. 요 옛날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잘 되새겨가지고 살 길을 찾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다. 제가 그게 결론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20만 갔으면 좋겠네요. 남이 잘 되는 게 또 신의 한 수의 보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바른정당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은 잘 되고 있고 말이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개혁해야 되고 국민 마음에 다가설 수 있게 웰빙이라는 거 다 던지고 운동하시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신의 한 수가 비판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